3초만 시간 내주세요. 이 사람을 보고 뭐가 떠오르세요? 평범한 고등학생? 아니면 좀 멍해 보이는 애? 틀렸습니다. 이 애는 전국대회 입상자의 전 학교 일진무리를 혼자서 쓸어버린 전설입니다. 이름은 정지은.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전학 왔습니다. 91%의 학생이 학교 폭력을 목격하고도 못 본 척 한다고 합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불의는 참지 않는다. 지금부터 한 전학생이 학교 전치를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학년 2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죠. 자, 얘들아, 새 친구 소개할게. 들어와. 지은이가 멍한 표정으로 하품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느릿한 말투, 졸린 눈빛. 첫인상은 좀 어리버리한 애였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일진강혁이 킥킥거리며 옆 친구에게 속닥거렸어요. 저 애 완전 호구 같은데? 하지만 지은은 이미 교실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일진이고 누가 피해자고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단 3초 만에요. 지은은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자리였죠. 점심시간, 복도에서 1학년 여학생이 사물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내화에 우유를 부어놓은 거였어요. 지혜는 그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어갔어요. 또 시작하면 안 돼. 이번엔 조용히 지내자. 속으로 다짐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3명의 여학생이 킥킥거리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3학년 박서연과 그녀의 무리였습니다.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 1학년이 또 실수했나? 조심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주변 학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게 이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1학년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1학년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심할게요. 지을이 자신은 실내화를 벗으며 말했어요. 일단 내 거 신어. 우리 사이즈 비슷하지? 괜찮아. 나 운동화 신고 다녀도 돼. 1학년 학생은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운동화를 신고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연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어머, 미안. 안 보였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죠. 야, 전학생, 이 인사는? 지은이 멈춰서더니 천천히 뒤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면 제대로 사과해. 어머, 미안은 사과가 아니거든.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학교에서 서연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지은이 하품하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주걱을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재밌네.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아, 학교 어때? 이번엔 괜찮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조용히 지내려고.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번엔 정말 조용히 지내라고. 네 정예감은 좋지만 또 문제 생기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이번엔 진짜 조용히 지낼게.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은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박서연한테 대든 전학생이래. 완전 끝났다던데?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지은의 책상에는 휴지통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쓰레기가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민준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안, 내가 말렸는데 박서연이 시킨 거야.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어. 지은은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꼬듯이 말했죠. 어머, 지은아, 청소하네? 착하긴. 그저나 여기 3학년이면 다 내 사람들이야. 너 이제 이 반에서 투명인간이야. 아무도 너한테 말 안 걸 거야. 지은은 쓰레기를 치우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졸린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 괜찮은데? 난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지은이 다시 청소를 시작하자 서연이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책과 필통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지은이 떨어진 물건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졸린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공기가 변했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죠.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아니면 말고.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받을 생각? 꿈깨. 여기선 내가 왕이야.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왕? 벌거벗은 임금인이지. 순간 서연이 손을 들어 지은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손이 더 빨랐어요. 서연의 손목을 가볍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연이 소리쳤죠. 손 놓으라고! 지은이 다시 졸린 듯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폭력은 안 돼요. 학풍이 회부돼요. 손 놓을게요. 근데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지은이 손을 놓자 서연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위협하듯 말했죠. 너 각오해. 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큰일 났어. 박서연 그냥 두지 않아. 쟤 진짜 무섭거든? SNS에 소문 퍼뜨리고 단톡방에서 따돌리고 학부모 회장 딸이라 선생님들도 못 건드려. 지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런 거구나. 민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또? 전학교에서도? 지은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비슷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민준이 더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무거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단톡방에서 제외하고 SNS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누구도 지은과 말 못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지은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조별과제에도 빠졌어요. 하지만 지은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끔은 졸기도 했죠. 서연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지은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방과 후 서연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 애 진짜 이상해. 왜 안 무너지지? 뭔가 제대로 해야겠어. 그날 저녁 6시. 지은은 체육관에서 혼자 난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지고 받고 슛하는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누가 봐도 운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친구 2명, 그리고 남학생 3명이 들어왔습니다. 강혁, 준호, 태섭. 학교의 일진들이었어요. 지은은 난구공을 든 채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졸린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김지은,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사과해. 그럼 다 용서해 줄게. 지은이 공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다. 서연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서연이 손짓하자 강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 1m 8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야, 김지은, 사과 안 할 거야?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자애들까지 동원했네? 진짜 한심하다. 강혁이 화난 표정으로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졸린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강혁이 비웃었어요. 왜? 무서워? 지은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이자 다칠까봐. 강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펀치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 주먹을 본 적도 없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그리고 지은의 카운터가 들어갔어요. 정확히 옆구리. 쿵. 강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신음했습니다. 으크. 2초가 지났습니다. 준호와 태섭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지은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은 손목을 잡아 흘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발차기는 한 발 뒤로 빠지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팔을 역으로 꺾었죠.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5초가 지났습니다. 태섭이 뒤에서 지은을 잡으려고 했어요. 지은은 뒤돌아서지도 않고 백킥을 날렸습니다. 정확히 명치. 태섭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10초. 단 10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조용했어요. 서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시 졸린 듯한 표정으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 나 건드리지 마. 조용히 지내고 싶거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폭력은 안 된다며? 지은이 체육관 구석을 가리켰어요. 정당방위야. 쟤네가 먼저 때렸어. 거기 CCTV 다 찍혔고. 정말로 체육관 구석에 CCTV가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알아?
유도 전국대회 3위, 합기도 2단, 킥복싱 아마추어 챔피언. 내가 진짜 때리려고 했으면 쟤네 지금 병원 가 있을 거야. 조절한 거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 농구공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좀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 아, 그리고 1학년 애들한테도 손대지 마. 다음엔 안 봐줘. 서연과 일진들이 비틀거리며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다시 농구공을 던졌어요. 슛! 공이 정확히 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아, 학교에서 연락 왔다. 내일 학폭이 열린대. 네가 학생들을 때렸다고. 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CCTV도 있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아. 엄마가 내일 학교 갈게. 이번엔 엄마가 제대로 지켜줄 거야.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엄마. 엄마가 말했죠. 미안할 거 없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다음 날 오후, 학교 회의실에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한쪽에는 박서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일진들의 부모들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지은과 지은의 엄마,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3학년 정지은 학생의 폭력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과 다른 학생들이 정지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즉각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은의 엄마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CCTV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교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만 영상이 일부 끊겨 있어서. 지은의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죠. 끊겨 있다고요? 그럼 누가 조작한 겁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노트북과 USB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날 체육관 근처에 있었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창문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민준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혁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지은이 정당방위로 대응하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연이 남학생들에게 손짓하며 시키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박서연 학생의 교사 및 폭행 지시도 확인됩니다. 민준이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년간 박서연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증거들입니다. 카톡 대화, 인스타 DM, 목격자 증언. 모두 피해자들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동안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던 거예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10명 넘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박서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었죠. 한 명씩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뺏긴 이야기, SNS에서 따돌림 당한 이야기, 물건을 망가뜨린 이야기,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교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서연 학생, 2주 출석 정지 및 전학 권고. 강혁, 준호, 태섭, 학생, 1주 출석 정지. 정지은 학생, 무혐의.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지은이 피곤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근데 왜 도와준 거야?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비겁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진작 용기 냈어야 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다가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피씨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게 진짜 용기거든. 2주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결국 전학을 갔어요. 일진들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들은 이제 웃으며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지은의 책상 주변에는 민준, 수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모여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인기 많아졌다. 너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 완전 바뀌었어. 지은이 귀찮은 듯 대답했어요. 에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포기해. 너 이미 이 학교 전설이야. 10초의 전설. 다들 웃었습니다. 지은도 피식 웃었어요. 그날 방과 후 지은은 처음 도와준 1학년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밝게 인사했어요. 선배님, 전 요즘 학교 너무 좋아요. 이제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지은이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혹시 또 문제 있으면 언제든 말해. 후배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물었죠. 뭐 생각해? 지은이 여전히 졸린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좀 조용히 지낼 수 있을까 생각 중.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학교는 계속 평화로울 것 같은데.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평화가 목표잖아. 폭력은 폭력을 낫지만 불의는 참지 않는 거. 그게 내 방식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전학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이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도 비슷했어. 일진들이 한 후배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못 참았지. 근데 내가 좀 과했나 봐. 일진 대여섯 명을 혼자서 다 쓰러뜨렸거든. 학교에서 문제가 커져서 결국 전학 오게 된 거야.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넌 잘못한 거 없잖아.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문제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 자체가 일어났다는 거야. 학교 입장에선 골칫거리지. 그래서 엄마랑 약속했어. 이번엔 정말 조용히 지내겠다고. 근데 지은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죠. 근데 못 참은 거지. 당연하지. 넌 그런 사람이잖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알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못 보는 척하기 안 돼. 어쩔 수 없나 봐.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지은아, 이제 학교 괜찮아?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안심한 표정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지은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응? 너 후회하진 않지? 개입한 거. 지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해.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 또 똑같이 할 것 같아. 못 보는 척하기 안 되거든. 엄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
그게 우리 지은이지. 엄마는 그런 네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월요일, 지은이 학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여러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아, 안녕. 선배님,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이 하나하나 답하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1학년 학생들이 즐겁게 웃으며 사물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유를 부어놓는 사람은 없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야, 지은아, 여기! 지은은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수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표정 밝아졌다? 지은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냥 편해진 것 같아.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싸워서 이기니까 기분 좋지?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긴 게 아니라 바꾼 거야. 진짜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을 바로잡는 거지.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멋있는데? 어디서 배운 거야? 지은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불의는 참지 말라고.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자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지은도 교과서를 꺼내며 평범한 학생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졸린 듯한 눈빛, 멍한 표정.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죠.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강함을. 정지은이 부순 것은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부순 것은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벽 사이로 용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바꾸고 10사람의 용기가 학교 전체를 바꿨습니다. 지은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용기로, 폭력이 아니라 연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못 본 척. 2번, 누군가에게 말하기. 3번, 직접 나서기.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